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현상 차장과 핵심 이슈 분석을 이제 티키타카식으로 분석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LG생활건강 호실적 기대 감소 신고가 돌파, 화장품주 내 관심주. 자, 화장품주 내 대장주가 LG생활건강인데 일단은 LG생활건강이 왜 잘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호실적 기대 감소했는데 작년부터 화장품주 탑픽이었어요.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가 주식 종목들을 매매할 때 좀 답답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진짜 좋은 저평가 종목인데 해당 업종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 종목이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고 답답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상 퍼가 3배에서 5배 정도 싼 종목이 많았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 같은 의미로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이런 의미로 좀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컨센이 6.1% 정도 나온 상황인데 실적으로 발표한 건 6.5%예요. 그럼 막상 중국 시장 내에서 얼만큼 성장할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가 이미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를 이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장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요즘은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얘기를 하죠.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격을 수렴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오히려 업종 내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LG생활건강 및 화장품주가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올해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뭐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재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런 뉴스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런 뉴스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막상 코로나 확산이란 부분 자체가 지금 4분기 GDP 그로스를 어떻게 보면 상승을 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나오는 GDP 성장률이 또 나올 때까지는 이런 성장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는 오르지 않은 저평가 종목을 찾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종목을 잘 찾으면은 우리가 매매를 같이 붙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좀 작년까지 굉장히 안 좋은 종목에 속하다가 최근에 상승률 보면 어마무시하게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 섹터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화장품 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종목이 좀 중소형주 단에서 많이 움직일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미리 좀 뽑아봤더니 연우라는 종목이 좀 있어요. 화장품 용기 업체잖아요. 네네, 용기 업체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중국 경기를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명품에 대한 소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용기라든지 디스펜서를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해 보시면 날아가는 종목들을 봤을 때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 턴어라운드입니다. 근데 턴어라운드가 연우에서 나오기 있다라는 그 레포트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고 4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4분기도 조심스럽게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꾸려간다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중소형주 단이나 대형주 단이 다 좋은 상황인데 조금 있으면 코스닥이 지금 1000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 단 매매도 부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 화장품 대형 브랜드 업체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연우 같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화장품 ODM 기업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들 기업들에 대한 관점도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매매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 종목들이 차트적으로 밑에서 세게 돌리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유 같은 경우는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그 위에 매물이 많거든요.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는 쪽으로 먼저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쪽 매물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매매를 할 때 대형주가 한번 신고가를 내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형주 위주로 오르고 그 다음에 소형주가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ODM 업체들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항상 마지막에 올랐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ODM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분할 매수 시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오히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같은 큰 업체를 좀 지금 정도 매매를 하신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화장품 기업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코로나19 대규모 백신 접종 이후 이제 경제 활동, 외부 활동이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이제 다시 이제 열심히 출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성형 의료 시장이 성장할 때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 기자재 업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뭐 오늘도 레포트 기자재 좀 나오긴 나왔어요. 하지만은 지금 그쪽 기자재 쪽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돌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기자재 쪽은 좀 나중에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중소형주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대형주 매매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고 이제 외출을 많이 하게 되면 네네. 이제 우리 백화점 가서 뭐 쇼핑도 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뭐 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유통주하고 의류 기업들에 대한 관점도 궁금합니다. 지금 의료 업체들 특히 L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경험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좀 싼 종목에 속했었어요. 의료 업종도. 지금은 시장 자체가 싼 종목이 모멘텀이 붙으면 세게 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의류주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LF 쪽은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대형주 위주로 일단 먼저 포트를 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화장품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업체가 그렇죠.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니까 이들 기업 중심으로 보고 그렇죠. 또 요즘에 잘 나가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도 그렇죠. 그냥 뭐 서브 관심주로 보고 그렇죠. 뭐 스몰캡은 연우 중심으로 그렇죠. 보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화장품 주에 대한 토크는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빅히트, 네이버와 지분 교환 기대감 등으로 상승. 그러니까 네이버랑 지금 지분 교환했다는 게 아니라 지분 교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주들도 지금 뭐 약간 뭐랄까요?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빅히트에 대한 관점이 궁금합니다. 일단 빅히트는 오를 만한 주식이긴 했죠. 예. 했는데 언제 오르느냐가 항상 좀 대표적으로 이제 궁금했던 상황인데 일단 네이버랑 지분 교환을 한 이런 이벤트 자체가 주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빅히트가 상장을 해서 35만 원 고점을 찍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빅히트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다. 그래서 YG 엔터라든지 SN 같은 다른 엔터 같은 주식들이 빅히트의 밸류에이션을 맞춰야 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빅히트 상장하기 전에 엔터주들이 더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은 엔터의 대장 같은 경우는 빅히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당 대장주가 나서게 하면서 다른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SM, 뭐 YG엔터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 다른 종목도 온기가 좀 뻗치긴 하거든요. 예. 그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뻗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DNC 미디어로 좀 말씀을 좀 예. 드렸잖아요. 그래서 웹툰 쪽이라든지 드라마 컨텐츠 쪽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네네. 예, 잘 들었는데 일단 엔터주 먼저 정리하고 네네. 이제 그 웹툰하고 이 드라마 쪽 그렇죠. 가자고요. 일단 엔터 쪽에서는 빅히트 엔터를 좀 유심히 챙겨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엔터주 하면은 네. 그 3대 기존 기획사들이 있잖아요. JYP, 뭐 SM, YG 엔터 이들 기업에 대한 관점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는 대장주 생각을 위주로요? 하고 예.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빅히트이기 때문에 그 빅히트 같은 경우는 오를 룸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0만 원대 고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에 같은 경우는 룸이 없어요. 룸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서 매매는 관점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매매 관점 같은 경우는 YG엔터 같은 경우가 충분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폭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성장주로는 YG엔터 쪽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박형선 차장이 이제 한류 아이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박형선 차장이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글로벌 한류 아이돌 스타는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블랙핑크가 블랙핑크. 그러니까 YG 엔터의 블랙핑크잖아요. 그럼 YG 엔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YG엔터 같은 경우 작년에 좀 어려움이 많았죠. 여러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려면 그런 어려운 관점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빅히트가 상장하기 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YG엔터거든요. 그래서 YG엔터 정도로 일단 매매를 붙이신다면 엔터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블랙핑크가 이제 작년에 앨범 발매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이익으로 좀 꽂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어도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성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이제 블랙핑크가 티켓 파워가 제일 세고 남성 아이돌 중에서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렇죠. 티켓 파워가 압도적으로 크다 뭐 이렇게 정리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웹툰, K 웹툰과 K 드라마가 궁금한데요. 이 K 웹툰, K 드라마 같이 성장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이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 궁금합니다. 일단 시대가 변화할 때는 예. 그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바꾸게 주게 되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2월에 그 스위트홈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넷플릭스 3위를 썼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컨텐츠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국내 컨텐츠 제작사들한테 그 힘을 빌리게 될 거고 그중에서 스위트홈이라는 컨텐츠가 대박을 쳤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이면 반복될수록 종목들을 볼 때의 우리가 적정 주가를 주는 멀티플,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퍼가 예전에는 20배 줘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0배, 50배 줘도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작년에는 2차 전지주가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엔터 컨텐츠 업종이 가장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지금 웹툰, 지난주에 제가 DNC 미디어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웹툰 같은 경우는 DNC 미디어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최근에 레진이라는 회사를 레진 엔터를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웹툰 업체로 다시 성장 매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각 회사별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오지 않은 회사가 있고 나오는 회사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 12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거의 2배 이상의 성장을 나오는데 그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기관들에서 세게 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기타 DNC 미드랑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웹툰 관련주들도 지금 이익이 갓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매를 붙여볼 만하고요. 컨텐츠 관련주들도 제가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빼도록 하고 J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JTBC 스튜디오 합병을 했기 때문에 CJ ENM에 OTT 티빙이라는 걸 투자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기존 효율성 플러스에서 티빙이랑 투자 같은 부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드라마 편수가 작년에 제가 자료 보기엔 한 12편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8편 정도 제작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익 증가치가 충분히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익이 1분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2분기 확인할수록 종목들에 대한 주가를 보는 그 관점 같은 게 굉장히 달라질 거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 업종 자체가 주도주가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K 웹툰 그리고 K 드라마 기업들 꾸준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박현상 차장의 오후장 관심주가 이제 궁금하죠. 네네. 자,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컨텐츠 업종 내에서 뽑아오진 않았고요. 예. 그래도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종 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부이온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이온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 이슈만 붙으면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 성장도 그만큼 좋은데 과거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V원텍의 검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양극재랑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을 겹쳐서 쌓은 다음에 전해질을 투입하는 스택 앤 폴딩 방식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게 파우치 타입이기 때문에 2차전 조립 과정에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납품을 받고 있는 주력 고객사가 LG화학이거든요. 근데 LG화학의 사업 확장에 따른 충분히 모멘텀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제품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작년에 2차전 검사 시스템이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포트폴리오도 높은 상황에서 2차 전지 성장성이 애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입장에서는 매매를 붙여도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이온텍이 조금 안타까운 점 같은 경우 이거예요. 과거에 OLED 장비주로만 지금 계속 그 좀 문매를 맞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OLED 장비주들이 작년 말까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디스플레이 쪽 그 부분 턴어라운드가 중국 쪽에서 충분히 투자 회수기를 집행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부이온텍의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후공정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들어간 것보단 올해 사이클 자체로 올해 사이클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매출액 같은 경우가 한 3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한 458억, YOY 기준으로 50%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 2020년도 70억 정도인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22억 정도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 65% 정도 상승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를 턴어라운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안 좋았다가 올해 좋아지는 부유은택을 지금 입장에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 일단 단기적으로 15,000원, 손절가로는 일단 추세가 처음 시작하게 된 가격인 12,000원 제시될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OLED 및 2차 전지 시장 성장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비주 V원택을 5장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